반갑습니다. 경매채널 김도윤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장승포 주공아파트 경매 사건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아파트 물건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전용은 18.1평, 그리고 대지교는 12.4평.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입니다. 일괄 매각. 사건 접수가 2018년 3월 23일. 거의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소요됐고, 그리고 1월 31일 1차 진행했었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가 캐피탈로 되어 있습니다. 네. 금리가 굉장히 높은 캐피탈이 채권자라고 하면 이 사람이 경제적 상황, 채무 상태가 나빴을 것이다 라는 게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특히 이 지역이 거제시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기가 좋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죠. 조선 경기가 나빠지면서 거제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급락하고 지금까지 전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장인데, 이 경매 사건을 수업 재료로 선택한 이유는 그러한 거제시의 아파트 경기 상황,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동산 상황을 한번 이 경매 사건을 통해서 낙찰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한번 예측해보고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이 아파트 경매 물건을 수업하게 되었습니다. 경매 진행 사항을 보시면 그렇게 해서 3월 7일 2차를 진행해서 또 유찰됐습니다. 거제시 아파트가 3차까지 오는 것은 그렇게 특이한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3차 6,280만원에 3차 진행 예정이고, 입찰 17일 전입니다. 한번 물건 사진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마전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출입문이고, 장승포동에 있는, 어쩌면 조금 가장 외곽에 해당되겠네요. 여기서 방향은 남동향, 거의 동향에 가까운 남동향입니다. 물건 현황을 한번 보면 15층 중에 10층입니다. 15층 중에 10층. 그나마 중층, 가장 인기 있는 로열층 정도 높이의 아파트다. 전용 면적 18.15평이다. 시장에서 가장 회전율이 좋은, 쉽게 팔리고 또 가격도 매력적이고 인기도 있는, 사용승인은 98년, 거의 20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마전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아파트, 원룸, 점포 등이 혼재한다. 주위 환경은 보통이다. 본권까지 차량이 접근 가능하다. 당연한 것이고, 제방 교통사정은 보통이다. 사다리형의 북서층 하향형 한왕경사 아파트 부지다. 약간 경사가 있을 것이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입찰을 정말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현장 조사 한 번은 가겠죠. 이런 사항을 한번 참고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 진행 과정에 우리가 꼭 확인해 봐야 돼, 알고는 있어야 될 채권자들의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등기필증 제출. 자, 경매 신청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 시작됐습니다. 법원 집행관 현황조사서 보고서 제출, 그리고 감정평가서 제출, 채권자 보증서. 그 이후에는 특이한 사항이나 또는 경매가 지체될 만한, 또는 낙찰받고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만한 어떠한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아주 단순한 물건입니다. 입찰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다. 물건 자체에 특별한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채권자와 그리고 거주자, 점유자가 있다면 어떤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 그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점유자 확인하겠습니다. 현황 조사서에 요약되어 있는 발췌한 중요한 내용을 발췌한 내용이죠.
채무자,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 라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채무자, 점유. 전입 세대를 열람해 보니까 소유자 세대 외 전입자는 없었다. 그리고 방문했을 때 소유자의 장인과 면담을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는 방문 시 폐문 부재 그리고 뭐 안내문 게시가 아니라 면담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니까 소유자가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럼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점유했을 때 이후에 특별한 변수나 어떤 불측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소유자에 대한 어떤 채권 거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에 지금의 소유자가 9천만 원에 그럼 지금보다는 이 가격을 보면 부동산 경기는 괜찮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괜찮았다. 그리고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이 있습니다. 이 근저당, 이 등기 이후에 모든 등기는 말소됩니다. 그런데 좀 보기 드물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캐피탈 하나, 그리고 이자를 못 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제 약 1억 원 정도 대출을 한 것 같습니다. 1억 원 대출을 했고 실제 살 때는 거래가액 9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대출 한도가 높은 현대캐피탈로부터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지 못하는 굉장히 경제적인 어떤 그 채무 상태가 굉장히 나쁠 것이다. 뭐 그런 게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준비해온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만약에 이 집을 인수한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면, 집을 인수한다면 등기부 등본에 인수할 사항은 무엇이 있느냐? 자, 확인하셨다시피 말소 기준 등기 외에 모든 것은 말소되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있는 등기는 단 하나, 경매 기입 등기밖에 없었습니다. 관리비는 당연히 조사하셔야 되겠죠. 영향을 무조건 줄 거라고 봅니다.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관리비 납부하겠죠. 납부 의무가 있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채무 상태는 정말 안 좋을 거다. 이거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명도할 때 이 비용 때문에 이사 비용을 과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낙찰자는 예상했던 이사비 이상으로 어떤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예측을 꼭 하셔야 됩니다. 경매라는 건 예측과 앞으로 일어날 미래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최대한 일치시키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권리비 그리고 또는 별도 어떤 요금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임차인,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현황조사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와 있던 내용이죠. 방문 시 그의 가족을 만났고 소유자가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세대만 전입 세대에 기재되어 있다. 만약에 명도를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자. 낙찰받고 잔금을 내는 순간 소유권은 변동됐고 이 사람의 어떤 본권,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사라집니다. 이 소유권은 없어지겠죠? 없어지니까 명도할 수 있습니다. 예상기간은 잔금 납부 후 1에서 약 3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협의가 잘 된다면 한 2달 이내에 무조건 거의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강제 집행하게 되면 250에서 약 300만 원 정도는 예상이 되고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사는 가급적 합의를 해서 이 금액 이하에서 합의를 해서 그냥 구두상으로 협의해서 내보내는 게 정말 최선의 방법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불측의 사건이 일어날 일은 거의 없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사 비용,
이사 나가는 사람의 어떤 그 과도한 이사 비용 요구, 거기에 대한 대응, 뭐 그런 것들만 잘 준비하면 될 것 같고, 그것을 반영한 예상 낙찰가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sun포 주공아파트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매도가 확인은 정말 중요한 예상 낙찰가를 우리가 확인하는데, 계산하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두 개의 매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호가 8천, 그리고 남양이고 11천, 로얄층이죠. 8천, 9,500 같은 평수인데, 이거는 볼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래 가능한 금액은 이 금액 부분에서 있을 것입니다. 8천. 그럼 실제 거래는 어떻게 됐는가? 제가 보니까 저층 1층은 6,900이었습니다. 7천 호가했을 겁니다. 그러나 뭐 100만 원 깎아서 이 정도 거래됐을 것이다. 그리고 17층 정도 되면 8,600 정도. 그러니까 고층은 8천 중반 정도에서 형성될 수 있다. 15층 8,250. 그러니까 우리는 10층이죠. 10층 8,500 정도는 호가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또 8천이죠. 8천. 그래서 이 금액 사이에서 거래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상물의 가치는 감정가는 9,700이었습니다. 9,700. 과거에 이 소유자가 집을 살 때 9천에 샀습니다. 9천. 9천에. 그러나 가격은 떨어졌고 지금 8천이면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말 잘 해봐야 이 정도 금액이면 된다. 이건 낙찰 사례. 낙찰 사례가 최근에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아파트가 2018년 11월까지 뭐 굳이 갈 필요 없이 평수도 같은 아파트가 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주공 98년도 건축, 전용 면적 18.1평, 그리고 13층, 2층. 저층이라는 차이만 있지 사실 거의 흡사한 아파트고, 같은 남동향이고, 하나는 8대1, 2대1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데이터는 이 두 가지입니다. 둘 다 3차까지 왔다는 거죠. 3차까지 와야만 경매 입찰이 가능한 최저가까지 간다. 2차에서는 경매 입찰이 낙찰가가 형성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 라는 건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8대1 이거 보십시오. 2대1과 있고 8대1인데 저층은 2대1, 뭐 좀 로얄층은 8대1,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라고 짐작합니다. 그리고 감정가 9,600, 9,200, 뭐 맞을 것 같습니다. 저층과 로얄층이니까. 그리고 거래 가능 금액은 8,500과 7,000, 불과 한 두 달 이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낙찰가는 7,400과 6,300, 87%와 90%.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 경쟁자들 그리고 매수자의 생각이 그 상식이라는 범위 안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형성될 겁니다. 제가 하나 말씀 더 드려야 될 게 있네요. 자, 아무리 하락한 부동산 경기의 시장이라고 해도 가격이 매력이 있으면 이 8명 그 지역 사람이 실거주 목적으로 또는 투자 목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으나, 외지에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8이라는 데이터는 그 지역에서만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경쟁률이지만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8대1도 기록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장승포 주공아파트 매도가 8천, 하한가일 때 제가 데이터 가중평균을 구하니까 7,043만 원. 명도죠. 200만 원 정도 이제 충분히 나온다고 봅니다. 이 정도 예상했을 때 7,043만 원, 7천 저층을 살 수 있는 가격 정도에서 낙찰이 된다. 매도가는 8,500일 때
데이터 낙찰가는 8,483만 원, 즉 8천 낙찰가는 7천에서 7,500 이 사이에서 나올 겁니다. 취득세는 1.1%고 그렇다면 최종 예상되는 비용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7,200 중간가 7,200 정도의 낙찰이 된다. 자, 그러면 취득세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뭐 등기하는 데 수수료 비용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사 비용 200은 꼭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가서 1, 200 때문에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는 저가의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이사 비용 감안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뭐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계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변수는 이겁니다. 최종 비용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권리관계에 경기가 하락해서 2번이나 유찰된 아파트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여기서 수업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제시의 부동산은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봤는데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시세보다 월등히 싼 매력 있는 가격의 매물이라면 8명의 경쟁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는 시장이라는 것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